북한이 14년 전 이맘때쯤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북한의 3대 세습체계 구축을 위한 김정은의 업적 쌓기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공포가 북한 전역에서 확대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는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 직접 설계하고 기획한 연평도 포격전을 4군단이 집행했습니다. 김격식은 인민군 4군단장이었고 김영철은 인민군 정찰총국장이었습니다. 김격식은 인민국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명령과 그의 위임을 받은 김정은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 없이 총 한 발, 포 한 발을 쏠 수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총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북 관계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작전을 김격식이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시 북한에서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북한이 주목한 것은 인명피해보다 한국군의 K9 자주포였다고 했습니다.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공포의식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동화된 K9 자주포는 1분에 6발 이상의 포탄이 발사되는데 북한의 해안포는 장전하고 발사하는 데까지 1분이 걸리는 구식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행화의 자동화까지 겸비한 K9 자주포는 북한 군인들에게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북한군 해안포진지인 개머리 포진지는 벌뚱지로 변했습니다. 북한군 지도부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한국군의 최신 무기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 전 대사대리도 공군에서 군 복무하면서 고사포를 다루었는데 포신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사람이 수동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신식 K9 자주포와 북한군의 포는 비교 불가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한국군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군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무도와 개머리 해안포 진지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4군단장 김격식은 한 달 전부터 연평도 포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군 해병대의 연평도 포병 사격 훈련을 빌미로 기습적인 공격을 가했는데 당시 사용된 북한군 포병 무기는 76.2mm 야포와 122mm 방사포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강령군 등함리 일대의 개머리 진지에서 122mm 방사포를, 최전방 무도 진지에서 76.2mm 야포를 사격했고 17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평도까지 날아온 포탄은 80여 발 정도였고 이 중 20여 발은 불발탄으로 지상에 맞고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후계자 등극을 앞둔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할 목적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정찰총국과 제4군단이 나서서 이 도발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야포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쓰던 76.2mm 야포, 도입 반세기가 넘어가는 122mm 방사포였습니다. 대포라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발수 이상 쏘고 나면 포신이나 약실 전체를 교체해 주어야 하지만 북한의 해안포는 그런 교체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신 마모 때문에 포탄을 쏴도 포신 내에서 추진가스가 새기 때문에 포탄이 안정적으로 가속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포탄을 밀어주는 추진 장약 역시 관리가 되지 않아 약실 안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북한이 쏜 포탄의 절반이 포탄 재원표에 나온 사거리의 절반도 날아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진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122mm 방사포 역시 문제였습니다. 이 포탄들은 재원에 나온 파괴력보다 훨씬 낮은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진체도 문제지만 탄두와 신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전 바로 다음날 전문가들이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탄착군 지도를 그렸는데 도대체 어디를 조준하고 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포탄이 중구난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과점과 여관에 떨어진 포탄도 있었고 면사무소 앞마당, 선착장 진입로, 아무것도 없는 해안도로 방벽에 떨어진 포탄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 해병대 주둔지에 유효타를 거의 꽂아넣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기습 공격을 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북한은 포병의 숙련도, 장비의 관리 상태, 포탄의 품질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결국 한국 해병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해병대는 80여 발의 대응탄을 쐈는데 당시 한국 해병대원들의 반격은 현대 포병전사에 새로 써야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포진지에서 북한 개머리 진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km였는데 위성사진을 통해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 탄착군을 분석해보면
포탄 대부분이 길이 256m, 폭 130m 안에 탄착군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 포병 진지와는 거리가 약간 있었지만 당시 한국 해병대는 K9 자주포의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것보다 더 정확하게 조밀한 탄착군을 만들어내며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탈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당시 북한군은 적게는 40여 명, 많게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해병대는 한 개 사단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규모지만 북한 제4군단 전체 전력이 달려들어도 제압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방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이 허용돼 서북도서 지역에 한국 해병대가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군 4군단 지휘부와 포병 전력이 괴멸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서북도서에 있던 곡사포 전력은 모두 K9A1으로 교체됐습니다. 또 K9A1은 사격 통제 장치가 최신형으로 교체됐고 신형 사거리 연장포탄을 쏠 수 있어 눈앞에 해안포대는 물론 후방의 방사포 진지까지 초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기온이 영하권인데 북한 포병들이 언손을 비벼가며 포탄을 쏠 때 한국 K9A1 자주 포병들은 히터가 나오는 따뜻한 자주포, 그것도 근접에서 터진 152mm 포탄 파편을 방어하는 장갑화된 자주포 안에서 버튼 몇 개 누르는 것으로 8에서 10초에 한 발씩 급속 사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서북도서에는 최신형 다연장 로켓 무기인 천무도 배치됐습니다. 북한의 122mm는 물론 240mm 방사포도 압도하는 천무는 한 발로 축구장 3개 면적에 강철 파편에 비를 뿌릴 수 있는 230mm 로켓탄 12발을 1분 안에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천무가 나서면 황해도 해주나 과일 등 북한의 후방 화력 지원 거점과 비행장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K9A1과 천무가 기존 장비를 교체해 전력화된 장비라면 완전히 새로 들어온 스파이크 NLOS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25km 거리에서 적 표적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K9이나 천무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해안포 하나하나, 방사포 하나하나를 콕 찍어서 일격의 고철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스탠딩 오더를 서북도서 각 부대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를 향해 포탄을 쏘는 즉시 아무리 늦어도 5분 이내에 포탄을 쏜 북한군 포병부대 머리 위에는 대량의 반격탄이 쏟아질 것이고 북한군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중 4군단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도발 명령을 받으면 포를 쏘기 전에 죽기 살기로 진지해서 도망치라고 전해주길 바랍니다. 한국 무기로 원점 타격하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의 MZ세대들은 당국의 엄격한 한국 문화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김정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탈북해 서울에서 생활하는 강규리 씨는 27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김정은에게 충성심은 눈꼽만큼도 없다며 당국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이며 이것이 북한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4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접해 웬만한 한국 드라마는 모두 봤다는 강 씨는 탈북 전까지 계속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힘든 삶을 버티기 위한 유일한 위안이었던 드라마를 보는 일은 죽어도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부모님과 사업 동료 한 명과 함께 엔진이 달린 목조배를 타고 탈북해 44시간 만에 한국 동해안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어민들이 탈북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어민들이 잘 오셨습니다 라며 환영해 줬다며 감격해했습니다. 북한에도 MZ세대들의 반란으로 곧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아, 이제 북한도 머지 않았다. 이상시온TV였습니다.